자, 다음 주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출범된답니다. 미래통합당이 반대를 해도 할 거다. 난 이 지점에서 상당히 감동 비슷하게 받았어요. 이제 이 압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쪽은 지금 공수처법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찬성 안 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지금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법이 정해졌어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의 사실상 불법 상태예요. 미래통합당이 봤을 때는. 그런데 7월 15일까지는 이거 출범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출범을 일단 시켜놓고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일단 보관이겠고 정말 극한 상황에 계속 딜레이가 되면 분명히 법을 바꾸는 시도까지도 어쩌면 할지도 모른다. 이 상황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수처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영원히 출범되지 말아야 될 요소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그 적시에 공수처가 출범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저희 쪽에 대부분 사람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가능할까 싶은 상황이 된 거는 이번 원구성을 할 때에 그 박병석 의장이 딜레이 할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푸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여기서 들리는 얘기가 박병석 의장도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었으나 막판에 결단을 내린 거는 이제 국민의 어떤 의지를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이 국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걸 원한다.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는 걸 원한다라는 거를 과거보다는 좀 더 인식을 해서 이제 저는 실은 그렇게 생각을 좀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박병석 의장에 대해서 막 우리 진영에서 욕했던 것도 싫어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한 1주 2주 전만 하더라도 되게 우리 진영에서 욕을 많이 했습니다. 소병철 그 고검사장이 전 지금 국회의원이 장관도 지금 순치된 거 아니냐 검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 중에 조금 그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은 언론에 등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하지 않는 걸로 착각합니다. 근데 저는 박병석 의장의 그 지연에 대해서 저는 옹호했던 사람으로서 박병석 의장은 분명히 타임라인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라는 과정이 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리를 먼저 얻는 행위를 할지 아니면 명분을 찾을지. 근데 가장 좋은 건 두 가지를 다 얻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와 명분을 얻을 수 있으면 정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박병석 의장이 만약에 그 19일 날 자기가 얘기한 대로 원구성을 끝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다 해버렸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비난이 굉장히 거셌을 겁니다. 우리 쪽 그 진영은 결집할 수 있지만 반대쪽 특히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이 너무 커졌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29일인가요? 그때까지 만약에 또 원구성을 했다. 그 토요일 일요일 그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근데 결국은 나중에 밝혀진 게 일요일 날 오후에 저녁에 다 합의가 됐고 합의안이 됐고 주호영이 그걸 가지고 와서 월요일 날 그 비대위에 가져갔더니 거기서 기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 입장에선 실은 김태년 원내대표한테 면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하기로 해놓고서 가서는 야 안 됐어. 문자로 통보할 수밖에 없는 전화로 하면 면이 안 서기 때문에. 무는 게 극치죠. 네. 사실은. 그래서 그 명분을 실은 미통당은 상실한 거거든요. 예.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둘 다 챙겼어요. 예. 그러니까 예.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제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 지어 보면 어떤 안까지 나오고 있냐면 저는 현실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저렇게 계속 공수처 자체를 헌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 되고 7월 15일로 바뀌어 있는 기한을 넘길 가능성은 100%잖아요. 그럼 민주당 쪽에서 아니 이제 법을 개정하겠다도 있고 하나가 더 재밌는 게 다시 위성정당 만들어서 원내 교섭단체 20석만 있으면 이 추천권 7장 중에 6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까지 나오나 본데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죠. 그건 거의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방법은 많이 있는 거죠. 그게 180석의 효과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방법보다는 만약에 저는 7월 말까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출범한다. 왜냐하면 미통당이 여기서 또 한번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면 그 대중들의 지지를 그렇죠. 더 크게 잃는 일이 되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또 하나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 명분이 뭐냐면 그럼 미통당의 저런 그 권한의 혜택 때문에 우리가 일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의 명분으로 그럼 우리가 개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을 하나 생겨서 그렇게 개정되면 뭐 7분의 6을 7분의 5로만 개정하면 공수처 출범시킬 수 있거든요.
거기 이제 안철수 같은 이제 우리 찌끄러기 정치인께서는 공수처법 개정하면 뭐 안 참는다 못 참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던데 자 어쨌건 지금 공수처 출범이 된다고 한들 뭐 어마어마한 정치적 사건 하기 힘들 거라고 일단 봐요. 전제하는 것만으로 역사적인 거라고 저는 일단 보거든요. 이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 기소권 등 또는 검찰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지금 만약에 공수처가 이미 생겨서 수년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윤석열은 즉방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이게 조국 수사에서가 아니라 한동훈 같은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무슨 시스템의 교란행위 같은 것 일종의 이제 이 생태계 교란하는 황소개구리 같은 이 느낌은 바로 공수처에 가서 수사할 수 있어야 되는 배가 나왔으니까 배스 안 될까요? 황소개구리도 배 나왔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가 미래통합당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안 들어가라고 버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 얘네들, 니들 뒤가 구려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갖기 딱 좋은 사건이기 때문에 좀 끄는 듯 하다가 그러니까 난 주호영한테 지금도 이렇게 그 뭐 조언을 하고 싶은 게 계속 질질 끌려와요. 의석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가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개원하는 것부터 상임위원장 주는 것부터 결국은 질질 끌려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수처에 대해서도 뭐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그 김태년 원내대표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기회 줄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올 정도의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되는데 결국은 명분도 실리도 다 있고 또 질질 끌려오다 보면 나중에는 존재감만 사라지는 100석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정당입니다. 지금 원내 교섭단체 5개가 가능한 정당 아니에요. 제가 지금 민주당의 그 공수처 추천위원회 출범과 이해찬 대표의 그 발언 2개를 그 결합하면 굉장히 절묘한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합당이 지금 추천위원을 2명을 그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실무적인 작업을 그 실은 카운트 그 안에 있는 구성원 중에 중요한 부분이 변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을 할 테니 변협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라. 여기에 그 이게 묘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해찬 대표의 발표가 뭐냐면 우리 쪽 진영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공수처장으로 우리가 추천하지 않겠다. 이번만큼은. 즉 민변 출신은 우리가 일단 배제하겠다. 그러면서 좋아. 가장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하겠다. 이거 자체가 저는 공수처 출범이라는 것에 역사적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공수처는 필연적으로 출범해야만 되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여론에 질질 끌려가면서 그게 마치 이제 계속 그런 프레임 만들려고 하죠.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했던 윤석열 또는 뭐 나경원 케이스 같은 거를 보면 국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수 여론은 공수처 필요하다. 역사적 어떤 과업 같은 건데 거기 거부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래 다시 한번 주원영 원내대표한테 제가 정중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시대적 명분이 있는 것들은 반대만 하지 말고요. 좋다. 우리도 그 흐름에 동참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빨리빨리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질질 끌려올 건데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고요. 댓글창에 유창희 님도 한 말씀 해라. 이렇게.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오세요. 괜찮아요. 아, 예. 그러니까 뭐, 또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뭐 추가로 할 얘기는 별로 없는데 다만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통당이 오래 끌고 가지 못할 거란 전망하는데 또 미통당이 워낙에 그동안 우리가 예상 외의 행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최악의 경우는 좀 추석 전까지도 좀 끌려 좀 안 될 수도 있다. 좀 평가를 하면서 왜냐면 또 미통당은 또 그런 또 명절 때 밥상에 올리기 위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계속 질질 끌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고 있고 이제 그것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먼저 좀 치고 나간 것이 아닌가. 왜냐면 그 우리가 그 광주 사태라든가 세월호 그 특조위 같은 것도 그 계속 질질 끌었던 경험이 있다고. 사태는 아니고요. 5.18. 그러니까 5.18 죄송합니다. 5.18이라든지 그 세월호 그 특조위도 그걸 계속 질질 끌었던 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먼저 치고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